전세금 돌려받기, 시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전세금을 잘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방법을 모르면 당하는 거죠.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시간 순서대로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 체결 시, 두 번째는 계약 만료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으로는 계약이 끝났을 때입니다. 첫 번째 계약 체결 시에는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계약 기간과 전세금, 임대인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중개사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중개사가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인이 직접 열람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총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계약상 임대인이 바로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과 소유자는 대개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소유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데요. 대개는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에 담보,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은행 담보가 있으면 내 전세금이 1순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이 경매가 되면 낙찰가에서 1순위 담보 금액만큼 피해볼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담보 없는 물건이 가장 좋고 혹시 있다면 건물의 매매가 대비 담보 금액이 얼마인지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50% 이하가 전세금 반환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고 나면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혹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그대로 살 수 있는 법적인 대항력을 갖는 데 필요한 겁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건물에 1순위 담보가 없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담보는 괜찮습니다. 세입자가 1순위 우선 변제권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받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사 전에 집의 사진을 먼저 찍어둬야 합니다. 이건 이제 원상복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데요. 집 곳곳에 사진을 찍고 가구가 있다면 혹시나 오작동하는지 손상이나 훼손된 것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근거를 다 남겨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세 계약 시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입주를 시작하고 1, 2년 시간을 보내고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연체 문제로 싸울 일은 없고 건물만 깨끗이 관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 만료에 임박했을 때인데요. 전세 계약을 만약에 내가 갱신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계약이 끝내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남겨야 합니다. 원래는 1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컨대 2022년 8월 30일이 만료라면 세입자는 늦어도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이 기간을 넘어버리면 전세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연장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3개월 후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정해진 날짜에 집을 비우고 전세금을 반환받겠다 하면은 반드시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의사 표시는 내용 증명이 가장 좋은데 문자나 카톡, 메일 등등 근거를 남길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 전화를 한다면 반드시 녹음을 해둬야 되고요. 이렇게 갱신 거절 뜻을 전했다면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우고 같은 날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끝났다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상관없이 계약 종료일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계약 기간 도중에 세입자가 나가길 원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당장은 거절할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났다면 그날에 반드시 동시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계약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는 뉘앙스의 말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세금이 압류돼 있거나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집주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1순위로 확보했으면 후순위 다른 물건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주의할 건 해당 건물 자체에 붙는 세금, 다시 말해 당해세는 전세금보다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일단 새로 이사갈 집에도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와 내용 증명, 갱신을 거절함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뜻이 담긴 그런 문자나 카톡 등등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효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전세금의 1순위 우선 변제권이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빠르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고 가는 게 전세금 반환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을 비우기 전과 후에 각각 사진을 찍어둬야 합니다. 이건 집을 비웠다는 증거로 쓰기 때문인데요. 처음 계약할 때 찍었던 사진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만 원상복구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 집을 꼭 비워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버티고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사만 가고 집만 남겨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받았고 이사갈 집도 이미 확보가 돼 있으면 집을 비워도 괜찮습니다. 혹시 만약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다면 집을 비웠을 때만 연 12%의 지연 이자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세입자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고 만약에 전세금이 분명하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이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집까지 비워줬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도중이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면 소송을 도중에 취하하면 되고, 만약 승소를 했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판결문을 갖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 물건의 낙찰까지 기다렸다가 낙찰가에서 1순위로 보증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담보가 1순위였다면 낙찰가에서 은행이 1순위로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 중에서만 보증금을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당시에 등기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세입자라면 1순위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세금 돌려받는 법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어렵진 않죠?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절차만 알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서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